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네. 오늘부터 이제 황심소 MC는 네. 이동엽 쌤 아, 제가요? 하고, 네. 햇님. 햇님? 네, 햇님. 왜냐하면 이게 되게 황심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네. 자기 별명을 딱 보면 햇님처럼 써니 하잖아요. 아, 네. 햇님. 써니. 네, 써니. 자, 아니, 그러면 이분은 저는 내담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담자. 오신 분 아니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아, 아니구나. 근데 이 네. 황심소가 심리상담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상담 내담자의 역할도 동시에 해주는 또 그렇구나. 그런 MC가 되는 거죠. 본인은 뭐 이래나 저래나 내담자가 되고 싶으나 네. 뭐 상담할 게 별로 없죠.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지금 가정이 좀 화평하기만을 바라는 애가 셋입니다. 우와. 네. 4년 동안 애를 셋을 낳았어요. 우와. 놀랍지 않아요? 4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지금도 현재 지금 제 아내는 조리원에 있는데 네, 아내가 어디 가냐 하길래 지금 네. 방송하러 간다고 했는데 네. 야 지금 이거 우리 이 방송인 거 알면 난리 나는데 그렇죠. 무한도전 찍으러 간 것처럼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방송은 애 새 키우는데 네. 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인데 네. 황심서는 아직 그 정도 수준 출연자한테 출연료는 아니요. 줄 수가 없는 출연료가 방송이 없어. 있어요. 아니,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크기 좋은. 네. 오, 역시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잘 사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아이, 얘기 하셨어요. 황심소는 기본적으로 다 마음이 부자인 분들이 이 방송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네. 또 방송을 들으세요. 자, 일단 그럼 저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좀 첫 방송부터 이렇게 하면 오래가기 힘든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요. 갔다가. 자, 이제 하세요. 네. 자 네. 그러면 준비한 게 어떤 순서부터 시작할까요? 아, 제가 이거 꼭 네.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송년 특집 때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화제입니다. 아직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저는 아직 관람 못했는데 TV에서 다큐를 보니 노래도 좋지만 프레디 머큐리의 예측 불허의 다양한 모습들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프레디 머큐리는 M자의 아이디얼 성향이 강하신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도 훌륭했고 죽기 직전까지 음악에 매진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를 평생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 동성 애인과의 만남까지 지지해주고 둘은 평생의 소울메이트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실제로 그 여자분이 자기가 믿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네. 분야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는 문란하게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이유가 알고 싶다고 하세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일하는 거하고 성적인 취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네. 내 이름을 알리고 나면 뭔가 성적으로도 좀 이제 정숙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 특히 리얼이 네. 내가 뭔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다른 모든 거에도 내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가 음악으로서 엄청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남다른 새로운 거를 보여줬으면 네. 그 사람은 일상 가정생활도 참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적이고 또 성적인 취향도 규범이나 그거에 따라야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거는 그래야지만 마치 완벽하고 대단한 그 사람의 능력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재밌게도 우리가 천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특성이 아주 뚜렷이 부각되는 거잖아. 네. 말 그대로 재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평균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모습인데 희한하게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 특히 한국인의 심리에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면 다른 모든 것도 동시에 그 사람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이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기준을 보면 거의 개차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사님처럼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상담해 주시는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뛰어나죠. 그런데 생긴 거는 완전히 이주일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얼굴로 해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얼굴로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로 저희 쪽으로 왔으면 대스타 됐죠. 아 그렇죠. 나도 자 이제 네. 그만합시다. 프레디 그만하셔야 되겠다. 머큐리에 대한 네. 상담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뭐 상담했나요? 아이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천재는 천재성을 보이는 그거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는 뭐 하나 좀 잘났으면 다른 모든 것까지 묻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희한한 기대를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2002년도에 네. 히딩크가 네.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 있는 거로 논란이 일면서 그럼요. 뭔가 감독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또 백인 건발의 아가씨면 아마 그 소리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또 흑인이거든요. 흑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에 대한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네. 히딩크 엄청 씹었죠. 맞죠. 예, 5대0. 네. 그런데 이제 또 히딩크가 뭐 잘 되고 이기고 있다. 잘 되니까 네. 그다음부터 그 소리 싹 들어갔어. 맞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실력이 더 뛰어나야 되나? 아니죠. 그러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천박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 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차반이라고 했더니 네. 뭐 본인이 내가 가진 얼굴로 아니 얼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무나 되고 그렇게 개차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웃기려고 한 거니까 너무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웃기려고 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네.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통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37세 여성 애청자입니다. 롬앤 매뉴얼이라 짐작했는데 제 예상이 맞네요. 저는 30대 초반에 20년간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과 멀어진 것을 계기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다 건강정신의학과를 찾아갔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여 6개월가량 미술심리치료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졌고 그것이 유기불안과 양가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담한 어린 시절은 있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저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기 때 부모님은 저를 외할머니께 맡기셨고 4살이 되어 데리고 갈 때까지 1년에 2번 왔다고 합니다. 4살에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얼마 뒤 새벽에 엄마에게 아줌마 저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세요 하며 울며 애원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몇 번 학교를 안 가고 동네를 배회하다 아빠에게 잡혀서 코피 터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옷걸이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아빠는 잠잘 때마다 저를 안고 잤는데 종종 저의 음부를 만지며 주무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요. 중1 때 결국 아빠가 바람을 피워 이혼까지 하셨는데 아빠가 절 키우기로 한 조건이었어요. 중학교 때 엄마는 재혼한 새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 남자가 여러 번 바뀌었고 바뀐 남자들마다 집에 데려와 같이 지냈습니다.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가출을 반복했지만 엄마는 오로지 경마장과 남자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빚으로 집이 압류당해 제 남동생과 제가 쫓겨날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삼촌 댁에 살게 되었고 식탐이 심해졌습니다. 길 위에 방황하는 언니 오빠들을 알게 되어 오빠들 집에서 자고 갈 곳이 없으면 공중 화장실에서도 잤습니다. 자연스레 청소년 시절에 성경험도 했죠. 그래도 큰 집보다는 천국 같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엄마를 찾아가니 고시원에 방을 잡아주셨고 겨우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비교적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남자에게 목숨 거는 연애를 하며 만남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심리치료 이후로는 남자의 연연하는 습성을 많이 버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기보다 자존감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다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올해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고민은 결혼하고 무슨 일이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종일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오빠한테 일 좀 쉬고 싶다고 하고 상의 후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무언가 하는 게 싫고 청소는커녕 시장 가는 것도 귀찮아서 장 보러도 안 나갑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을 만나면 과하게 긴장하고 저를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하는 저도 싫고요. 시부모님에게 반발심도 생기고 그런 문제로 오빠와 싸우기도 해요. 어른에 대한 불신이 내면에 깔려있는 걸까요? 남편은 착하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할 때마다 제가 뒷처리를 하고 화를 내며 독설도 해요. 오빠가 좋게 타일러도 결국엔 독설을 하고 그런 제 모습을 엄마에 비유하며 원망하고 합리화합니다. 오빠가 뭘 아냐며 화를 내요. 이러다 오빠도 떠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엄마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부디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보니까 쭉 들으니까 어떠세요? 야, 제가 아이를 또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네. 진짜 부모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연을 보면서. 부모들, 그러니까 이분 사연 주신 분 부모가 진짜 너무 개차반이라서 이분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셨죠, 그죠? 저는 이 사연 속에서 이분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지금 상태보다 더 엉망이 된 상태로 네, 맞아요. 어쩌면 이 사회에서 거의 진짜 막장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취업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하고 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 상황까지 됐다는 거는 이건 인간 승리의 사연을 지금 보내주신 거지. 맞습니다. 네. 아니, 그걸 봐가지고 야, 이분 진짜 훌륭하게 너무 잘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격려는 못 해줄 아니, 망정. 거기까지였으면 저는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뒤로 좀 넘어가다 보면 네. 이제 뭔가 귀찮아지고 뭐 청소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심지어 그렇죠. 시부모님에 대한 반말도 이제 막 생길랑 말랑 그러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막 생긴다 이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아닌가. 뭐가 올라와요? 또 뭔가 네가 출신이 나빴어. 네 부모 환경이 개판이라서 너가 지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이 생각을 지금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청소도 하기 싫고 뭐야? 귀차니즘이지. 아 이제 삶에 뭔가 이제 안정권에 다 들어오니까 아유 세상 참 이게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해냈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유를 과거에서 자꾸 찾으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궁금한 게 진짜 잘 이겨내시고 지금 가정을 잘 꾸리시고 해왔어. 네, 네. 그런데 잘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그 힘든 이야기가 쭉 있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고민은 사실 무기력해요. 뭐 사소한 다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요. 지금 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신과 가면 이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경우요? 뭐랍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냥 가요. 우울증입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보이는 무기력증은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정세로 생각하고 약 주고 네. 그러면서 정작 이분이 왜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에 있는지 스스로 이분은 사실 심리적으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결혼까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짜 한 고비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웬만큼 사회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몰려오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 아빠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잘 살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잘 살고 있다라는 건 뭐로 판단을 하죠? 그냥 아까 이분이 그래서 평범하게 살려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평범하게 그래서 살겠다. 어쨌든 더 이상 뭐 폭력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가정을 이뤄서 아이도 키우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좀 더 그런데 사실은 결혼해서 살면 남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 아빠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또 봤을 때 답답하고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남편 왜 이렇게 해? 그렇죠. 뭐 실수 연발하고 이럴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얘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사나?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우거나 또 이분 독서를 퍼붓거나 그러면 본인이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되다가 우리 부모처럼 결혼 생활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 네.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게 이분이 로맨의 매뉴얼 만빵이거든요. 현재 자기가 나름대로 비교적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맞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건 제대로 잘못된 거야, 내가 쏙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 그리고 남편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주위에 있는 시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더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기 시작하고 네. 또 남편은 일부 알겠죠. 그래서 싸울 때마다 너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너 부모 또는 네 엄마. 좋게 타일러도 결국엔 독서를 하고 그런 제 모습을 엄마에 비유하고 원망하며 합리합니다 하고 하는 게 뭐 오빠가 직접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네. 그걸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어려운 이 환경을 본인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셨는데 현재 자기가 그걸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에 대한 뭐 뿌듯함이나 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인정하기보다는 그거를 마치 남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되고 내 생활에서 그것이 부모의 그 찌질하고 개차반 같은 생활이 혹시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본인이 두려움에 지금 시달리는 심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어 뭐하니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무기력한 상태를 자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부모가 보이는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네, 이렇게까지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현재 보이고 있는 건 과거의 부모가 살았던 그 생활을 당신이 꼭 반복하듯이 살아가지 않고 당신은 당신으로서 완전히 부모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럴 때 왜 스스로 마치 부모가 만든 그 틀 속에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몰고 가고 있는가,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심리 상담을 해준다면 이 문제를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깊게 들어가면 이 한 사람이 아픔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그렇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남편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알아가지고 뭔가 말을 조심한다든지 그렇게 가면 좀 많이 더 힘들어지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랬는데 여보가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힘들게 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착하기 때문에요. 그냥 냅두면요. 네. 그냥 잘 지내요. 남편 착하니까. 지금 네. 이번 문제는요. 네. 그 착한 남편이 너무 착해가지고 덜 떨어지고 네. 믿음지 못해가지고 네. 본인이 불안한 거를 남편을 촉발시키고 네. 남편을 더 달달 볶는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네. 더 과거에 또 그 부모들이 모습을, 보이는 했던 모습을 모습 볼까 봐. 나타내는 거죠. 동엽님은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고요. 예. 성원 동혁. 동혁 아닙니다. 동엽입니다. 동엽. 그렇죠. 그 많은 그렇죠. 동엽 쓰는 거 많은데 왜 동혁을 읽습니까? 그러네요. 최고도 혜니님. 있습니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유명인 오셨다고 네. 아유. 자주 오시라고 하네요. 왜 박사님이 다 하셨는데 제 칭찬이 올라옵니까? 당연하죠. 네. 이 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또렷하게 표현하는 건 그건 보통 내공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리 혜니님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본인 인형을 이렇게 꽉 어쩐지 끌어안고 인형을 지금 막 끄라고 뜯고 이 인형을 그런 난리 났어요. 너들너들합니다 지금. 그럼요. 얘기하세요. 제가 네.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그럼요. 네. 네. 네, 오늘 뭐. 지금 1부는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안 돼요. 네. 네. 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